안녕하세요 여러분. 꽉 막힌 여러분의 혈관을 뻥 뚫어드릴 혈관 뚫는 남자 혈관외과 전문의 신성훈입니다. 선생님, 옆집 엄마는 레이저 했다는데 누구는 본드로 혈관을 붙였다고 하고요.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하지정맥류 수술을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수술 이름도 어렵고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복잡한 술법들을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다리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법을 알기 전에 내 상태부터 알아야겠죠?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칩 분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이 1기, 2기 하듯이 정맥류도 단계가 있습니다. C0부터 C1 단계는 초기 단계로 C0 단계는 보이는 혈관은 없고 증상만 있는 경우이고 압박 스타킹과 정맥 순환제 복용, 생활 습관 교정이 1차 치료입니다. C1 단계는 실핏줄만 보이는 거미줄 정맥이나 망상 정맥 단계입니다. 대부분 미용적 목적이나 증상 완화를 위해 치료하고 경화 치료를 통해 실핏줄들을 없애는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초음파 검사에서 표재정맥의 기능 부전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C2 단계부터가 사실은 진짜 하지정맥류라고 할 수 있고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C3 단계는 부종이 동반된 상태, C4 단계부터는 좀 경각심을 갖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태로 다리 피부가 거무틱틱하게 변하거나 피부가 딱딱해지는 단계입니다. C5에서 C6 단계는 외상 없이도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자, 수술법은 크게 3세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세대 발거술입니다. 가장 역사가 깊은 전통의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고장난 혈관을 뿌리째 뽑아내는 겁니다. 장점은 재발률이 현저히 낮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혈관을 뜯어내니 당연히 아프겠죠? 멍도 많이 들고요.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너무 구불구불하거나 직경이 너무 큰 경우 유일한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선 직경이 아주 크고 구불구불한 경우에는 혈관 주변으로 진통제와 지혈제가 섞인 팽창 마취제를 국소적으로 주입하여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멍이 들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건 싫다 해서 나온 게 2세대 열치료입니다. 레이저와 고주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혈관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 얇은 관을 넣고 쉽게 말하면 뜨거운 열을 가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어 고장난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료법입니다. 장점은 째지 않고 작은 구멍만 뚫으니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발거술에 비해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열을 사용한다 보니 주변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릎 아래에는 감각신경과 딱 붙어가는 구간이 있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열치료로 무릎 아래 정맥류가 심한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치료법으로 꼽힙니다. 선생님, 저는 신경 손상이 너무 무섭고 무릎 및 종아리에 정맥류가 심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3세대 비열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을 쓰지 않는 방법이죠.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베나실,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이 있습니다. 베나실은 생체 접착제를 싸서 혈관을 딱 붙여버립니다. 기계화학적 정맥 폐색술이라고 불리는 클라리베인은 회전하는 철사로 혈관벽을 긁으면서 경화제를 뿌리는 방법이고 플레보그립은 가장 최근에 한국에 도입된 치료 방법이고 미세한 갈고리가 혈관벽을 물리적으로 긁어주면서 수축한 정맥에 경화제를 뿌려서 막는 방법입니다. 플레보그립은 클라리베인에 비해 적은 양의 경화제를 사용하고 정맥 수축 능력이 뛰어나 조금 더 높은 폐색 경향을 보여주어 저는 둘 중에 플레보그립을 좀 더 선호합니다. 베나실과 플레보그립 같은 비열 치료의 장점은 열을 사용하지 않아서 신경 손상의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커서
무릎 아래 종아리에 정맥류가 심한 분들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나실은 통증이 거의 없어서 국소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생체 접착제에 소수에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알레르기 반응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띠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에게서 잘 생기고 소복제 정맥보다는 대복제 정맥에서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수면 마취가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분이나 소복제 정맥에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요? 정답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나이, 및 전신 상태, 그리고 혈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수트를 테일러링 하듯이 환자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성비가 중요하고 며칠 쉴 수 있다고 한다면 1세대 발거수를 추천합니다. 적당한 비용에 확실한 효과, 그리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신다면 2세대 열치료나 3세대 플레보 그립을 추천합니다. 고령의 환자분이고 비용이 상관없고 안 아프고 스타킹도 신기 싫다 하시면 3세대 배나시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혈관 사이즈와 구조 등을 확인 후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복합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배나실 해주세요. 아니면 레이저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초음파를 본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믿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지 정맥류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선택지도 넓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혈관외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실비보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 목적의 수술은 대부분 되지만 약관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으니 수술 전에 꼭 보험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혈관 뚫는 남자 혈관외과 전문의 신성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